다음은 67번 문제. 에너지원과 탄소원에 따른 생물의 영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은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에너지원이 생체 내로 유입되는 최초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면 이것을 광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생체 내에 유입되는 최초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면, 즉 화학 물질이 되게 되면 얘를 화학 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기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예를 들게 되면 CO2를 계속 호흡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내 몸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은 계속해서 나는 탄소를 흡수를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탄소에 대한 근원이 CO2가 되게 되면 얘를 독립영양이라 한다. 탄소원이 유기물이 되게 되면 얘를 의존영양 혹은 종속영양이라 한다. 왜냐하면 유기물은 유기물만 만들 수 있는, 유기체인 생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기물의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는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에 종속된 삶이다, 다른 생물의 의존적인 삶이다 라고 해서 종속영양이라 합니다. 단 여기에서 생물에서는 우리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0%가 물인 존재가 나인 것이지. 그래서 주된 용매가 물입니다. 이 CO2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분자로서 물과 반응을 하면 H2CO3라고 하는 탄산이 되게 됩니다. 이 탄산은 산이기 때문에 pH 7 부근의 우리 몸에서는 HCO3-와 H+로 이온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CO2와 탄산과 HCO3-는 동등한 물질로 취급을 합니다.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CO2가 들어가도 되고 HCO3-가 들어가도 되고 H2CO3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생물은 광, 독립영양, 광, 종속영양, 화학, 독립영양, 화학, 종속영양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조금 전 문제에서는 수용체였는데 여기서는 공여체가 되게 됩니다. 공여체란 말은 주계란 뜻입니다. 산화환원에 대한 것은 수소를 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기도 하지. 그래서 수소 공여체라 하기도 하고 전자 공여체라 하기도 합니다. 즉 최초의 환원제가 아까 전자 수용체는 산화제라 그랬지. 그러면 전자 주계니까 전자 공여체니까 얘는 환원제가 되겠지. 최초의 환원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초의 환원제가 무기물이면 이것을 무기영양이라 하고 유기물이면 유기영양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물은 다시 여기에서 두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 총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광합성에 대한 일반식이 되게 되지. 이 반응은 암반응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CO2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합성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합성 환원되는 반응이니까 얘는 동화가 되겠지. 동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합성 환원되려니까 생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TP와 NADPH가 얘는 NADH 대신에 NADPH를 이용을 합니다. NADPH가 사용이 되어서 ATP는 ADP와 무기인산이 되고 NADPH는 NADP가 됩니다. 여기는 이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다른 누군가는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바꾸어 줘야지만 계속해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때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NADP를 NADPH로 전환시킬 때 이 반응은 합성 환원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에너지를 식물은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를 명반응이라 하지. 그래서 명반응 결과 생성이 된 ATP와 NADPH를 이용을 해서 암반응을 통해서 CO2가 포도당으로 합성, 환원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그러면 얘는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니까 광영향이 되게 됩니다. 탄소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이 CO2가 되니까 독립영향이 됩니다. 처음으로 수소를 주는 놈, 전자를 주는 놈이 물이 되니까, 그래서 물은 수소를 주고 자신이 산소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얘는 무기영양이 되게 됩니다. 식물은 광독립 무기영양 생물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동물이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다음에 여기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고 얘는 탄소가 6개인 6탄소 화합물이지 피루부산은 3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분자수를 같이 표현해 보게 되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고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두 개의 CO2가 떨어져 나가고 아세틸코에이 아세틸은 2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2탄소 화합물 두 개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4개의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당이라 한다 했고 이 과정을 아세틸코에이 생성 혹은 요즘은 피루부산 산화라 한다 했습니다. 여긴 이 대사는 시트르산 회로라 한다 했습니다. 혹은 예전에는 TCA 회로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분해, 산화에 대한 것이니까 이화에 대한 것이지. 조금 전에 이화가 일어날 때는 이들로부터 ADP와 무기인산이 ATP가 되고 NAD가 NADH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ADP와 무기인산은 ATP가 되게 되고 NAD는
NADH가 되고 FAD는 FADH2가 되지. 다시 ATP가 무기인산과 ADP가 되면서 이때 제공되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 생명활동 속에는 동화도 포함되게 됩니다. NADH와 FADH2가 다시 NAD와 FAD로 산화가 될 때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전자전달계이지. 물론 전자전달계에서 NADH와 FADH2가 산화가 될 때 모든 에너지가 ATP 생성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ATP가 생성이 된다인 것이고, 마찬가지 ATP가 ADP와 무기인산이 될 때 이것에 대한 에너지가 생명활동이나 다른 동화에 이용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호흡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포도당이 분해, 산화가 될 때 에너지가 이들로 저장된 이후에 이 에너지는 다시 ATP 합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와 곰팡이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기에는 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지. 그래서 화학 영양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유기물을 통해 가지고 탄소를 제공받으니까 종속 영양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무기물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합성 환원되는 반응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NADH와 같은 유기물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 영양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광독립 무기 영양이다. 동물과 곰팡이는 화학 종속 유기 영양이다. 대신 미생물인 세균의 경우에는 8가지에 대한 조합들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환원제에 대한 것이면 얘는 산화제에 대한 것입니다. 산화제의 조건에 따라서는 크게 나누게 되면 호기성 대사와 혐기성 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호기성이라 하고, 혐기성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혐기성이라 한다 그랬지. 근데 이것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 절대 호기성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고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호기성입니다. 미호기성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되 이 내성이란 말은 동의어가 저항성입니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작습니다. 그 말은 높은 농도의 산소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호기성은 낮은 산소 농도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미호기성이라 합니다.
절대 혐기성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을 절대 혐기성이라 합니다. 이들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 혐기성은 산소가 있을 때는 호기성 대사를 수행을 합니다. 산소가 없을 때는 혐기성 대사를 수행을 합니다. 산소가 있을 때는 유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 호흡을 해서 발효를 하는 것들이 조건부 혐기성이 됩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생장이 빠릅니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 생장이 느립니다. 이것은 일본 말입니다. 내기성, 혐기성은 혐기성이긴 혐기성인데 내기는 어떤 뜻이냐면 산소에 대한 기체는 산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쪽발이들의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혐기성 대사만 수행을 합니다.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혐기성 대사만 수행을 합니다. 대신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가 있을 때는 호기성 대사를 하고 산소가 없을 때는 혐기성 대사를 하지만 얘는 산소가 있든 없든 둘 다 혐기성 대사를 합니다. 대신 산소가 있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혐기성과는 다릅니다. 이 분류 기준에 대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워두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것에 대한 문제인 거지. 1번에 광종속 영양이니까 에너지에 대한 것은 이게 에너지에 대한 것이지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해야 되겠지.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은 탄소에 대한 것이니까 탄소는 두 번째 글자이지 얘는 독립 영양이니까 탄소가 CO2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로부터 얻는 것은 종속 영양이 되어야 되겠지. 세 번째, 탄소 원으로 유기물을 이용하는 생물이니까 탄소 원으로 유기물을 이용하는 것은 종속 영양이지. 종속 영양이다. 정의에 대한 것이지. 참이다. 4번에 에너지원으로 빛을 이용한다는 말은 광영양인 거지. 광영양은 모두 CO2를 고정한다 해서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에너지원을 빛을 이용하는 것을 광영양이라 하고 광영양은 세균에서는 독립영양도 있고 종속영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양이라 해서 무조건 독립영양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에 화학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니까 얘는 화학영양이 되겠지. 화학영양은 모두 종속영양이다 해서 모두가 잘못된 것이지. 마찬가지 화학영양이면서 독립영양인 것도 있고 화학영양이면서 종속영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다. 조금 전에 세균의 경우에 8가지가 다 있다 그랬지, 그지? 다음 문제.
68번. 가와 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얘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지. 따라서 합성,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합성, 환원되는 반응이니까 동화가 되겠지.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얘는 분해, 산화가 되겠지. 분해, 산화는 이화라 했습니다. 따라서 가는 동화에 대한 것이고 나는 이화에 대한 것이지. 가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흡열에 대한 것이고 나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이니까 발열에 대한 것이지. 1번에 얘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에 지방이 소화효소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얘는 분해되는 것이네. 분해니까 이 과정이 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라 해야 됩니다. 2번에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이 합성이네. 합성이니까 얘는 가에 해당이 된다. 참이 되겠지. 3번에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되는 것. 포도당이 글리코겐. 얘가 포도당이면 앞에서 탄수화물 할 때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계속해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중합체를 형성한 것이 글리코겐이지. 얘는 합성되는 반응이지. 따라서 가라 해야 되겠지. 리보솜에 의해 수행되는 단백질 합성이니까 합성이지. 합성은 조금 전에 가라 했지. 나가 일어날 때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제공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제공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가 분해니까 이 분해가 필요한 것은 합성되기 위해서 분해에 대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동화에서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 해야 되겠지. 다음. (69번) 문제에서 다음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역과 니은은 각각 CO2와 산소 중 하나이다. 얘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 산화가 되는 반응이지. 분해, 산화가 되는 반응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산화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CO2와 산소 중에서 산화제는 당연히 산소가 되겠지.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문제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여기가 CO2가 아니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어야 됩니다. 물. 이 부분은 문제에 오타가 있다. 각각 CO2와 산소가 아니라 물과 산소 중 하나이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 물이 되겠지. 이 부분은 교정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세포 호흡 과정이지.
세포 과정에서는 얘가 분해, 산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화이다. 그래서 1번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엽록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이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지. 이 세포 과정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번에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반응이다. 이것은 광합성의 명반응이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화학 에너지인 ATP와 NADPH를 생성하는 것은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기억은 CO2이다. 뭔가가 지금 문제가 이상한데?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CO2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틀린 말입니다. 기억은 산소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5번에 가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여기에서는 모두란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에너지는 ATP로도 저장이 되고 일부는 열로 발산되게 되고 일부는 다른 일을 합니다. 여기 문제의 조건 자체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모두란 단어는 잘못된 것이다. 답은 1번이다. 다음 70번 문제. 그림 가는 물질 대사를 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세포 호흡과 광합성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얘는 CO2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반응이니까 빛을 이용한 광합성이다. B는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서 물과 CO2가 되는 반응이니까 세포 호흡이다. 기억과 니은은 ATP와 ADP 사이에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질소 염기로서 아데닌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리보우즈라 합니다. 이 리보우즈와 아데닌이 결합된 이 물질을 아데노신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아데노신이 순서대로 알파인산, 베타인산, 감마인산이라 합니다. 3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이라 합니다. 아데노신의 A, 트리의 T, 포스페이트의 P를 써서 ATP라 합니다. 얘는 인산기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데노신 2개 D, 포스페이트 인산. 그래서 약자를 아데노신의 A, D의 D, 인산, 포스페이트의 P를 써서 ADP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고 니은은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이 되는 반응입니다. A는 광합성이라 했지, B가 세포호흡입니다. 이번에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에는 기억이 필요하다.
동물세포의 세포막에 많이 존재하는 능동수송에 관여하는 막관통 단백질이 3개의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고 2개의 칼륨은 세포 안으로 들여옵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은 강제로 나트륨과 칼륨을 수송한다 해서 이름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 합니다. 얘는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것을 펌핑, 능동 수송을 할 때 ATP를 가수분해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해서 저번 시간에 가수분해 요소는 물질명 뒤에다가 ASE를 붙이면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이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ATP 아제는 ATP 가수분해 효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ATP 가수분해 효소에 속합니다. ATP를 가수분해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물질들에 대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하게 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이 공간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공간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은 세포 질 쪽이 농도가 높고 세포 바깥 쪽이 농도가 낮습니다. 여기에서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하다니까 참이 되겠지. 3번에 니은은 이화이다.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문제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뭐만 본 거냐면 니은만 본 것입니다. 그럼 니은만 본다라면 얘는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이 되는 것이니까 합성은 이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 4번에 B의 결과로 방출된 에너지는 전부, 여기 또 나왔지, 전부 니은에 사용된다니까 옳지 않다. B의 결과로 생성되는 에너지는 일부는 열로 발산되게 되고 일부는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옳지 않다. 5번에 니은이 일어날 때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생명활동은 아까 조금 전 문제에서 판사할 때 ATP가 ADP와 무기인산이 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활동이 수행이 되는 것이지. 니은이 아니지. 그 기억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은 여기에서 이 흰색에 대한 것이, 이 흰색에 대한 것이 이화인 것이지, 이것이 이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의 이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화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번 지문 해결되겠지. 니은이 이화는 아니다. 이화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이화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71번 문제.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아미노산이 CO2로 완전하게 분해, 산화가 되는 것이지 분해, 산화가 되는 것을 이화라 한다 했지. 그래서 가를 아미노산 이화작용이라 합니다. 단어 어렵지 않죠? 이건 저번에 문제 할 때 아미노산은 주된 원소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 그리고 질소를 더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메사이오닌은 황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는 화합물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되고 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게 된다고 그랬지.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ADP와 무기인산이 ATP가 되니까 얘도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즉 아미노산도 세포호흡의 재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될 때 생명활동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생명활동은 근육에서 일어나는 수축 과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의 가는 이화 이다니까 참이 되겠지. 니은의 나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것은 근육의 수축 과정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되지. 수축이 될 때 액틴 필라멘트라 해도 되고 액틴 섬유라 해도 되고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의 배열 형태가 바뀌는 거지.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얘가 수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액틴 섬유에 대해서 미오신 섬유가 활주가 일어나면서 미끄러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이 위치가 이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이 위치가 이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배열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액틴 섬유에 대한 길이나 미오신 섬유에 대한 길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 3번에 A는 암모니아이며 신장에서 요소로 전환된다가 틀린 지문이지, 신장이 아니라 요소가 생성되는 기관은 외워둬야 됩니다. 간이지, 간. 간에서 요소가 만들어지고 신장에서는 요소가 배설되는 것이지, 콩팥은 다른 말로 신장이라 하고, 얘는 요소의 배설에 관여하는 것이지 요소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요소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4번의 아미노산의 에너지는 모두 근육 수축에 이용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두가 옳지 않은 표현이지, 일부 에너지가 근육의 수축에 이용되게 됩니다. 5번에 가에서 생성된 CO2는 폐를 통해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 그치? 얘는 가에서 생성된 CO2가 폐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니까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게 되네. 이 문제는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다. 문제를 편집하면서 답이 두 개가 됐어요. 1번도 참인 지문이고 5번도 참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생성된 CO2는 폐를 통해서 외호흡 활동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입니다. 답은 교정하겠습니다. 1번도 답이고 5번도 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이다. 다음 문제 72번. 그림은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과정과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양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나눌 때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 생물입니다. 동물은 소화를 하는 생물입니다. 곰팡이, 균류는 흡수를 하는 생물입니다. 얘는 독립영양이고 이들은 종속영양입니다. 간혹 소화라고 하는 단어와 흡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 동물은 다른 유기체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를
이와 같이 내부로 함몰되어 있는 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화관이라 하거나 소화강이라 합니다.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내 몸 밖으로 효소들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는 효소를 소화효소라 하고, 이 소화효소가 이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작은 분자들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진 작은 분자들, 예를 들게 되면 탄수화 물이 포도당이 되게 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게 되고, 중성지방이 지방산이 되게 되면 얘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지는 것을 소화라 하고,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를 소화계라 합니다. 그러면 곰팡이는 어떠냐 하면, 곰팡이는 이와 같이 외부의 공간이 몸 내부로 함몰되어 있는 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효소를 분비하게 되면 환경에서 이와 같은 큰 분자들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들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체내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체제를 흡수라 합니다. 이때는 분비되는 효소를 소화효소라 하기보다 분비효소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화학적인 현상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이지, 똑같은 화학적 현상에 대해서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체내로 함몰되어 있는 강소에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소화냐 흡수냐라고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두 체제에 대한 것은 구분되겠지. 조금 전에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한다 했어요. 실제 대사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에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다른 물질로 전환될 때 나에게 필요한 물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물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대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대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물질들을 수송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순환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필요한 주생성물이 있으면 이것은 화학에서는 부산물이라 하는데 생물에서는 이 부산물을 대사노폐물이라 합니다. 대사노폐물. 이 대사노폐물은 다시 내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됩니다. 이때 대사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빼내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내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대사결과 생성된 대사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방출하는 현상을 배설이라 하고, 이 배설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배설계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주된 배설계가 신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사결과 생성된 대사노폐물을 배설계까지 수송해주는 수송체계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들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계라 해서 여기를 순환계라 하는 것입니다. 세포 과정은 산소를 이용하면 유산소 호흡이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산소 호흡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호기성 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산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해. 그러면 산소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고 결과 분해 산화가 되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 CO2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CO2는 내 몸 밖으로 빼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외부로 필요 없는 CO2는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것과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순환계가 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호흡이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것을 호흡계라 합니다. 그러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되게 되면 이들을 내 몸의 각 조직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순환계가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 하고 이들이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생명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니까 소화계가 하는 일이겠지. 나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니까 호흡계가 하는 일이겠지. 이들을 내 몸의 각 조직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니까 순환계가 하는 기능이겠지. 그러면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다는 순환계가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 아데닌, 리보스, 합을 아데노신, 세 개의 인산기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DP와 무기인산이다. 얘는 I는 인올가닉, 무기란 뜻입니다. 무기인산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간은 순환계가 아니라 호흡계여야 되지. 혈액은 달을 구성하는 것은 참이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단어이지. 혈액은 달을 구성하는 조직이지. 혈액 조직이지 혈액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3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반응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DP와 무기인산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 된다. 4번에 영양소의 에너지는 또 나오지. 여기 모두가 잘못된 것이지. ATP에 저장된다니까 옳지 않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는 열로 발산되게 된다. 또한 일부는 다른 곳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에 ATP가 생성되는 생체 내 대사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에서는 ATP가 생성이 되게 된다. 참이지. 미토콘드리아의 시트르산 회로에서도 ATP가 생성이 된다. 참이 되겠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도 ATP는 생성이 된다. 참이 되겠지. 엽록체의 켈빈 회로, 얘는 암반응 회로인 거지. 암반응. 암반응은 ATP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ATP를 소비해서 CO2를 포도당으로 동화하는 회로가 켈빈 회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문제에서 그림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은 CO2와 물이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니까 CO2와 물이 포도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광합성이다. 나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CO2와 물이 되는 것이니까 세포호흡이다.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 아세틸코에의 생성 피루보산 산화란다 있지 시트르산 회로를 말합니다. 1번의 가에서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은 모든 식물에서 동일하다.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에 따라 가지고 C3 식물과 C4 식물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C3 식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산물이 PGA라고 하는 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고 하는 얘는 탄소가 3개가 있는 3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C3 식물이라 하는 것이고 C4 식물은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탄소를 4개를 가지고 있는 4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에서 동일하다니까 옳지 않습니다. 2번에 나에서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그렇지, 일부 또 나왔지, 일부가 ATP에 저장된다. 참이다. 3번의 가와 나는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는 이 가 과정도 마찬가지 그림에서도 여러 단계의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된다. 4번에 식물에서는 가와 나 과정이 모두 일어난다. 식물도 마찬가지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 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지문과 같은 것은 헷갈리면 안 돼.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